저희 자료 중에 주간교재 못 받은 학생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주간교재 못 받은 학생들 더 없나요? 자, 우리 녹화되고 있죠? 예, 녹화 이제 되고 있는지 한번 카톡방에 물어봐 주시고요. 자, 여러분들아, 오늘 이렇게 만나서 반갑고, 선생님 소개부터 좀 할게요. 선생님 이름은 최지희 선생님이야. 그리고 이제, 논술 가르친 지는 15년 정도 되었고요. 시대인지에 있은 지 한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수리논술을 좀 같이 준비하게 됐는데, 요 기간에 이제 올라오는 친구들은 완전 꼬꼬마 친구들이죠. 왜냐하면은, 뭐 아무것도 모르시죠? 수리논술에 대해서. 아마 거의 잘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첫 시간에는 뭐를 먼저 해볼 거냐면은 우리가 수리논술로 어떻게 해야지 좀 대학을 가볼 수가 있는지, 선배들은 어떤 식으로 좀 공부를 했는지, 수리논술로 탈락하는 가장 큰 원인이 뭔지, 그럼 그거를 이제 극복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는지를 먼저 알고 공부를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더 수리논술로 대학을 잘 가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녹화되고 있대요? 예. 네, 이런 거 좀 지워주세요, 조교쌤. 자, 그래서 일단 수리논술로 주변에 내가 옆에서 수리논술 합격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막 너무 합격이 잘 안 되는 것 같던데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 수리논술로 합격하기 가장 어려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수리논술로 합격이 가장 어려운 원인, 그거는요, 이제 사실 최저를 못 맞춰서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심한지를 좀 학교랑 과별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 보십시다. 삼합 6등급에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삼합 6등급을 가지고 있는 학교가 성균관대, 그리고 중앙대의 이제 중앙대, 성균관대 일부 학과들이 이제 3합 6등급이에요. 대부분의 학과들이 3합 6등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 처음에 시험 볼 때 경쟁률이 예를 들어서 60대 1 정도에서 출발을 했다고 할게요. 그럼 이제 경쟁률이 엄청 세 보이잖아요. 그런데 실제 경쟁률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실제 경쟁률이요, 놀랍게도 15대 1 정도로 떨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럼 몇 퍼센트 정도가 최저를 못 맞추는 거죠? 75% 정도가 최저를 못 맞추는 거죠. 4명 중에 1명만 최저를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 성균관대 논술로 지원했는데 떨어졌어라고 말하는 사람들 4명 중에 적어도 3명 정도는 최저를 못 맞춘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근데 여기도 그렇지만 조금 더 내려볼게요. 자, 2합 5등급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실게요. 2합 5등급인 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대, 경희대, 건대, 뭐 동국대, 뭐 숙대, 뭐 엄청나게 많아요. 자, 여기는 어느 정도로 떨어질 것 같으세요? 요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처음 경쟁률이 30대 1이었다. 그러면 요게 이제 보통 2대 경쟁률, 경희대 경쟁률이거든요. 그러면은 실제로는 반 정도가 최저를 못 맞춥니다. 그러니까 그럼 최저를 못 맞췄다는 얘기는 얘가 아무리 시험을 잘 봐봤자 33333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애들이 최저를, 이거는 일반적인 경우고요. 작년에는 더 심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작년에는 영어가 너무 심하게 어렵게 나와버렸기 때문에 애들이 최저를 더 못 맞췄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국어도 좀 많이 심각하게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난생 처음으로 국어 5등급이라는 거를 맞아봤다. 뭐 이런 친구들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작년 국어 혹시 풀어본 친구 손 들어보시겠어요? 난 작년 국어 풀어봤다. 존나 어렵죠. 그래서 이게 애들 진짜 국어 때문에도 많이 있고, 작년 영어 풀어봤다 손 들어보시겠어요? 예, 그 영어도 진짜 심각하게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6, 9월에 내가 보통 시험 본 거를 기준으로 해서 6, 9월에 이제 맞춘 학교를 주로 논술로 쓰게 되는데, 이제 6, 9월에 맞춘 학교가, 잠시만요. 내가 만약에 6, 9월에 뭐 3합 6등급을 맞췄어요. 그런데 6월에 문제가 뭐였냐. 영어 1등급이 20%가 나와버립니다. 근데 실제 수능에서는 영어 1등급 몇 퍼센트 나왔어요? 3% 정도 나왔죠. 그러니까 난 영어로 최저를 맞출 수 있을 줄 알았어. 근데 영어가 완전히 내 뒤통수를 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6, 9월에 최저를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수능 가서 못 맞춘 친구들이 너무 많은 해가 작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건 정말 예측이 안 됩니다. 6, 9월에 뭐 영어가 쉽게 나왔으니까 수능도 쉽게 나오겠지? 아니야, 몰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럼 작년에는 국어가 엄청 어려웠으니까 올해는 좀 쉽지 않을까? 모릅니다. 그거는 겪어보기 전에는 몰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제발 그 어떤 과목이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공부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거든요. 어떤 게 날 도와줄지 모르고 어떤 게 내 뒤통수를 때릴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끝까지 좀 공부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여기보다 조금 더 올라가 볼게요. 그러면 3합 5등급으로 좀 올라가 봅시다. 3합 5등급은요. 일부 약대, 그 다음에 성균관대의 일부 과들이 3합 5등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여기는 조금 많이 심각합니다. 80대 1 정도의 경쟁률에서 출발을 했는데 물론 약대는 경쟁률이 이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약대는 3합 5등급 정도가 되는 약대는요. 경쟁률 1000대 1 넘어간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되세요. 그래서 성균관대의 경우의 얘기예요. 요거 8분의 1 정도로 떨어집니다. 어메이징하죠? 애들 이 정도로 최저를 못 맞춰요. 자, 의약대의 경우에는 이게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좀 최저 높은 데만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요, 최저가 낮은 의대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최저가 높은 중앙대학교 의대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최저 4합 5등급이거든요. 여기도 최저가 높고 그 다음에 연세대 의대 미래캠퍼스 여기도 이제 최저가 무지 높습니다. 자, 요 정도 되는 곳은요. 300대 1 정도의 경쟁률에서 출발을 했다고 했을 때 보통 최종 경쟁률이 30대 1 정도로 갑니다. 90% 정도 되는 애들이 최저를 못 맞춰요. 자, 우리 조 교수님 혹시 상태조사서 안 낸 애 있어요? 자, 상태조사서 아직 안 내신 분? 네, 조 교수님 저기 내주시고. 자, 너무 좀 심각하죠. 그 다음에 중앙대 약대 경우에는 이게 좀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중앙대 약대도 4합 5등급이에요. 근데 이제 의대랑 다른 점은 의대는 탐구를 평균으로 치고 약대는 탐구 둘 중에 하나 잘한 걸로 칩니다. 그러니까 약대가 조금 더 널널하죠. 자, 요거는 중앙대학교에서 경쟁률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발표해 준 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예측은 한 95% 정도가 최저를 못 맞추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애들이 최저를 잘 못 맞추고 있고요. 선생님 4합 8등급인 고대는 어때요? 얘보다 조금 더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고대에서 발표해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는 모르지만 여기에서 8분의 1 정도로 떨어지면은 4합 8등급이면 한 9분의 1 정도로는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보통 주변에서 논술 썼는데 떨어졌어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솔직히 최저를 못 맞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을 안 하죠. 아, 원래 논술은 붙기 어렵댔어 라고 얘기를 하지. 왜냐하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경희대를 썼는데 논술을 떨어졌어. 최저떨이야. 그러면은 절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지 않죠. 그럼 왜? 내 점수가 얼마라는 거니까? 수능에서 아무리 잘 봤어도 올 3등급 나왔다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뭐야 그럼 제 올 3등급 나왔으면은 지금 인서울이 간당간당한 건데 정시로는 이렇게 내가 대충 어느 정도의 점수를 받는지를 알아버리니까 그런 식으로 잘 얘기를 안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이거보다 더 떨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어가 너무 어렵게 나와버렸기 때문에 원래 영어로 최저를 좀 맞출 생각을 했던 애들이 그 계획이 다 좀 무너진 게 작년입니다. 그래서 6, 9월에 최저를 넉넉하게 맞춘 학교만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게 일단 우리가 오늘 가져가야 될 첫 번째 논술로 붙을 수 있는 포인트예요. 그리고 논술로 붙는 기준을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3합 5등급인 약대는 생각하지 말라고 이거 최저가 낮은 의약대는 크게 의미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솔직히 3합 5등급이잖아요. 그럼 성균관대 글로벌 경영학과랑 같은 최저란 말이야. 그러면 이런 정도의 최저를 맞추는 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그러니까 약대 경쟁률이 막 1000대 1까지 넘어가 버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 그러면 그게 경쟁률이 줄어봤자예요. 게다가 이게 뭐 경쟁률 줄어들겠니 많이? 약대 지원한데 3합 5등급이야? 112만 나와주면 113만 나와도 되네요. 122만 나와주면 되는데 이 정도 최저를 맞추는 친구들은요. 약대 지원한 애들 중에서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경쟁률이 줄어드는데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 3합 5등급 맞췄으니까 약대 써야지. 그러다가는 그런 식으로 원서를 쓰면 6개 다 떨어집니다. 보통 수시 원서는 6개 썼을 때 6개 다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제 수시 원서를 우리 반 같은 경우는 제가 이따가 제대로 정리된 합격자 결과를 드릴 건데 지금 합격자 우리 조 선생님 이거 애들한테는 안 줬죠? 이거 뭐야? 이거 뭐냐 이거? 답안지 작성이랑 이거 안 줬죠 애들한테는. 예. 자 그리고 애들 그 합격자 조사 결과 아직 안 줬어요? 자, 내한테만 안 준 거구나. 자, 합격자 조사 결과를 이제 보시게 되면 그거 아직 정리가 덜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정리하고 있는데 정리가 안 돼. 근데 어쨌든 거기서 이제 카드 의대 한 명 더 있고 막 그런데 이제 이번에 합격한 친구들이
183명인가 193명인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럼 그런 종류의 합격률은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거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6, 9월에 최저를 좀 넉넉히 맞춘 학교 기준으로 쓰셔야지 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못 맞춘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1월부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1월부터 들어서 최저를 맞추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던 친구 중에 어떤 친구가 있냐면은 거기 이제 합격 수기에 나와 있는 친구인데 거기 합격자 명단에는 없고요. 아직 정리해야 돼요. 합격 수기에 나와 있는 친구 중에 이제 3개 합격한 친구가 그 맨 뒤쪽 정도 가보시면 있을 거거든요. 이제 그 친구가 1월부터 들었던 친구예요. 근데 우리 조교쌤 없어요? 나 아직 안 줬잖아. 조교쌤 왜 그래? 조교쌤 왜 그래? 정신 차려. 그리고 얘 좀 버려주세요. 네. 그래서 여기 합격 수기에 나와 있는 친구 중에 어떤 애가 있냐면은 3개의 학교를 이제 동시에 합격을 해온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은 6개를 다 논술로 썼어요. 그리고 그 중에 2개의 학교가 성균관대랑 중앙대였어. 3합 6등급이죠. 6, 9월에 3합 6등급을 맞췄는데 이제 못 맞춘 거예요. 수능에 가서. 3합 6등급은 안 되고 2합 5등급까지 맞춘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시험을 4개를 보러 갔어요. 2합 5등급이나 3합 8등급이 되는 학교들을 시험을 보러 가서 4개 학교 중에 3개를 합격을 해서 온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사실 그러면 이 친구는 최저를 못 맞춘 게 너무 안타까운 친구긴 하죠. 그 정도로 논술을 4개 학교 중에 3개를 3개를 합격을 해올 수가 있는 그 정도로 논술을 잘하는 친구인데 최저를 못 맞춰서 못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진짜 올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수업을 듣겠다고 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가장 첫 번째 얘기, 수리논술로 왜 합격자가 많이 안 나온다? 최저떨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보통 최저떨을 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최저떨 했다고 말을 잘 안 합니다. 내 점수가 공개되는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것이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애들이 많이 떨어지는 이유. 어느 정도로 과를 써야지 내가 합격을 할 만한지를 모르고요. 보통 그냥 높은 데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세대학교의 경우에를 예로 들어볼게요. 연세대 문제가 시중에 있는 논술 문제 중에 제일 어려운 학교거든요. 자, 연세대학교의 가장 높은 과는 치대죠. 100점 만점짜리 시험에 치대를 합격하는 기준은 90점 이상 정도 받으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치대는 과학고 애들이 아니면 제가 거의 못 보기는 했어요. 여기 연대치대 합격한 애 하나 있죠. 걔도 이제 과학고 친구거든요. 근데 연세대 중에 그러면은 치대 밑에 있는 데 중에 또 높은 데가 약대인데 뭐 거기는 치대랑 거의 삐까삐까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 밑에 있는 게 이제 공대 중에 가장 높은 전자, 기계, 신소재, 화공 이런 데입니다. 그래서 연대의 전자, 기계, 신소재, 화공 이런 데는 합격하는 점수가 7, 80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연대 중에 가장 낮은 과라고 하면 이제 대기과학과가 있어요. 대기과학과나 지구 시스템, 생명 시스템, 사회 기반 시스템 요런 데는 몇 점 정도 맞아야 되냐? 100점 만점에 30점대 정도 맞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시험지로 시험을 보는데 과에 따라서 점수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요. 의대까지 포함하면 3배 차이까지도 나고 의대를 포함하지 않아도 최소한 2.5배 정도는 납니다.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 학교 기준이에요. 연대처럼. 문제가 쉽게 나오는 건대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많이 차이 없습니다. 이것도 학교마다 달라요. 그래서 학교를 쓰실 때 좀 내가 합격을 내 논술 실력으로 할 만한 곳에다가 쓰셔야지 그거를 역시 기계공학까지 막 남자는 기계공학까지 아니면 화공이 아니면은 요새 좀 취업이 힘들겠지 이런 식으로 너무 인기 있는 높은 과만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꼭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은 가서 어떻게 해요? 가서 다 방법이 있죠. 예를 들면 이제 작년부터 풀리기 시작한 게 뭐냐면은 대학별로 전과 제도가 좀 많이 풀리기 시작을 했어요. 전과가 뭐냐면 과를 바꾸는 제도입니다. 근데 저희가 작년에 이 전과 제도에 대해서 학교별로 정리를 하려다가 실패했어요. 왜냐하면은 학교별로 일단 기준이 다 다른 데다가 그 정도면은 정리할 수 있겠는데 학교 내부에서 차출 기준과 들어가는 기준이 다 달라요. 예를 들면 내가 식품영양학과에서 기계공학과로 전과를 하고 싶어. 그럼 식품영양학과에서 나가는 기준과 기계공학과로 들어가는 기준이 달라요.
예, 그래서 그럼 둘 중에 더 교집합이 되는 높은 기준으로 가야 되는 학교도 거의 대부분이겠죠. 이런 식으로 학교마다 너무 다 과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도저히 정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은 이제 학교마다 좀 다를 거 아니야. 전과가 되게 쉬운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되게 어려운 데도 있고 그거는 본인이 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알아보시면 되냐? 9월 달에 저희가 이제 원서를 같이 쓸 거거든요. 이제 그때 내가 만약에 연세대학교 대기과학과로 지원을 해서 혹시 기계공학과로 들어갈 수 있는지 그 전과 조건을 좀 알고 싶어. 그럼 그건 입학처에 본인이 직접 전화를 해보셔야지 됩니다. 왜냐면 입학처 홈페이지에 안 나와 있어요.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도 정리하다가 이건 나와 있는 자료도 없고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포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내가 쓰는 원서 6개 학교에 대한 거 6번만 전화해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본인이 하셔야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일단 전과 제도가 지금 굉장히 많이 풀렸어요. 원래 저희가 고대 수학과를 나왔거든요. 고대가 전과가 안 되는 학교로 몇십 년 동안 유지되고 있었는데 작년에 고대도 풀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문이과 구분도 없어졌죠. 그리고 뭔가 구분이 너무 없어. 막 사탐, 과탐 구분도 없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과 간의 이동 같은 것도 조금 자유롭게 풀어주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전과가 잘 안 됐어요? 그럼 어떤 제도가 있냐? 복수 전공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건 전공 하나 더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졸업은 보통 1년 정도 늦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왜냐하면은 다른 친구들이 학위 하나 받아가지고 나올 때 나는 학위 2개 따가지고 나가는 거니까 요거는 그래서 이제 이런 친구들도 되게 많죠. 낮은 과로 들어가 식품영양학과 같은 데로 들어가서 기계공학과라든지 전기공학과를 이중전공이란다. 복수 전공하는 친구들. 이중전공은 학위가 안 나옵니다. 복수 전공을 하셔야지 학위가 나와요. 그럼 이제 졸업할 때 식품영양학과랑 전기공학과 2개의 학위를 받아가지고 나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거를 굉장히 잘 이용했던 게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라떼의 고대 미대 애들. 고대 미대가 저는 학교 가서 알았거든요, 있는지를. 서울대 미대는 있는 줄 알았고, 홍대 미대도 있는 줄 알아. 한예종 미대도 있는 줄 알아. 근데 고대 미대가 있는 줄을 몰랐어요. 그 얘기가 뭐야? 고대 미대는 미술적으로 그렇게 대단한 학교는 아니라는 겁니다. 고려대학교가 뭐 다른 거에서는 굉장히 좋지만 미술에서 대단한 학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서울대는 수능 점수가 굉장히 좋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홍대는 미술을 굉장히 잘해야 되고, 근데 뭔가 고대 미대는 뭔가 좀 애매하게 되어 있어. 그래서 그럼 고대 미대에 들어가는 수능 점수는 어느 정도 수능 점수를 맞아야지 보니까 수학이 안 들어가서 좀 말해주기가 조금 이렇게 좀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충 국민대에서 경희대 정도 들어갈 만한 정시 점수를 받으면 된다고 했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수능 점수 대충 그렇게 맞고, 그리고 이제 미대 입시 미술 준비해서 이제 적당히 좀 시험 봐서 뭔가 좀 어설프게 이제 좀 들어온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 그래서 고대에서 가장 예쁜 여자애들이 많이 모여있는 과가 미대였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얘네들이 뭘 하냐. 고대에 뭐가 유명해요? 경영학과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고대 경영학과를 복수 전공을 해버리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럼 이제 학교 졸업할 때 미대 졸업증 하나, 경영학과 졸업증 하나, 이렇게 2개의 졸업증을 가지고 졸업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제도들을 잘 활용을 하셔야지 이게 지금 당장 나는 한양대 기계공학과가 아니면 안 되겠어. 그렇게 하시면은요, 과는 높은데 학교는 너무 낮게 가시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 그래서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사실 학벌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학교 이름이 살아가면서 너무 중요해.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나는 낮은 과로 가서 거기서 전과를 하거나 복수 전공을 하는 일이 있어도 일단 들어가고 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요즘 제가 본 뉴스에 의하면은 이거 어떤 학교인지를 까먹었어요. 이게 서강대학교였나? 어떤 학교인지를 까먹었는데 복수 전공을 의무화하는 학교가 생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애들이 지금 너무 문이과 구분도 없어지고 공부하는 양도 솔직히 선생님 저 지금 공부 너무 할 거 많은데요 라고 할지 모르지만 사실 공부하는 양이 어마어마하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라떼는 말이다. 과학을 그 수능에서 원세계 투 하나를 의무로 봐야 됐어요. 그래서 저는 물화생원의 화투를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우리 때 라떼는 말이다. 미적, 기하, 확통이 나눠져 있지 않았어. 그냥 다 배우는 거야. 그걸로 다 수능까지 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공부해야 될 과목이 얼마나 많이 줄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제 대학교에서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복수 전공을 의무화할 것이다. 그런 식으로 하는 학교들도 점점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6, 9월에 최저를 넉넉하게 맞춘 학교만 좀 제발 쓰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능 가서 못 맞춰오는 친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합격을 할 만한 과에 쓰자. 그럼 선생님, 제가 그 합격을 할 만한 과를 어떻게 하는데요? 그건 제가 정해드립니다. 그거는 9월 달에 저랑 같이 원서 쓰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정해드립니다. 근데 선생님 그럼 무조건 낮게만 써야 돼요? 아니요. 수능 점수로 갈 수 있는 데보다만 높게 쓰시면 돼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봐봐. 어떤 애가 경희대를 썼어. 근데 최저떨을 했어. 그러면은 얘는 33333이라는 거지. 그러면은 이게 33333이 인서울이 지금 될까 말까 한 점수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는 어디를 썼어야 돼? 3합 6등급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2합 7등급이라든지 이런 대를 위주로 썼어야 되는데 자기의 지금 위치를 생각을 하지 않고 나는 2합 5등급을 맞출 수 있으니까 무조건 쓴다. 이런 식으로 쓰시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3합 5등급을 맞출 수는 있어. 그러면은 내 정시 점수를 봤을 때 이제 약대 정도 써도 되는 애들은 진짜 221, 22 정도가 나왔어. 그러면은 얘 같은 그래 221, 22 정도 나왔어. 그러면은 이거는 그러면은 정시로도 좀 어느 정도는 꽤 잘 갈 수 있으니까 정시로 넘겨도 상관없으니까 이 정도면 약대 써도 되지. 근데 어떤 애는 221, 55야. 얘 그러면 정시로 넘기면 큰일 나는 애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어디 써야 돼? 2합 4등급이나 3합 5등급인 성균관대 글로벌이나 이런 대를 써야 된단 말이야.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어요? 그래. 그래서 이게 내가 최저를 맞출 수 있다고 무조건 쓰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최저를 좀 넉넉하게 맞추고 그리고 그 수능 내가 갈 수 있는 정시 점수가 예를 들어서 뭐 건국대 정도야. 그러면은 그 위에 있는 학교들을 쓰는 거를 목표로 하셔야지. 내가 건국대 정도를 정시로 갈 수가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3합 5등급은 나오네. 그러면은 약대 6개 다 쫙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저 무슨 말인지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저는 무조건 낮추라고도 얘기 안 합니다. 재작년에 있었던 친구인데 목동고등학교였어요. 근데 이제 걔가 걔가 목동고등학교였는데 6, 9월이 둘 다 수학이 4등급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수능 점수가 워낙에 좀 잘 안 나오고 이래가지고 얘가 이제 그 학교를 자기가 이제 최저 그나마 좀 맞출 수 있는 대로 딱 9월 달에 써왔는데 근데 희한하게 얘가 논술을 겁나 잘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얘가 이제 좀 문제를 빨리 풀지 못하거나 문제 풀다가 좀 실수가 많거나 한 경우에 수능 점수는 잘 안 나오는데 논술은 기가 막히게 잘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논술은 사소한 실수보다는 진짜 얘가 수학을 어느 정도로 깊게 공부했는지를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얘 연대 써볼만 하겠는데 싶어가지고 너 연대 한 장만 써볼래? 그러니까 죽어도 안 쓰겠대. 너무 무섭대요. 근데 난 얘가 왠지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제 6장 중에 한 장이잖아. 6장 중에 한 장이니까 연대 한번 써봐. 근데 이제 걔네 엄마가 이제 연락이 왔어요. 무서워서 못 쓰겠대요. 우리 아들이? 설마 우리 아들이요? 그런데 왜냐면 그 어머니 입장에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 왜냐면 저기 수능 수학이 4등급이었으니까. 아니지. 6, 9월이 4등급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저를 너무 원망은 하지 마시고 왜냐면 내가 너무 또 강요에 의해서 막 쓰라고 했는데 떨어지면 날 원망할 수 있잖아. 이 친구가 만약에 제 조카라면은 저는 써보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랑 애기랑 고민을 하다가 쓰셨어요. 그 친구가 목동고등학교 친구입니다. 재작년 친구고요. 수능에서 수학이 4등급이 나왔어. 그리고 연대를 합격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높은 학교를 쓰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얘가 수능은 영 별론데 논술은 되게 잘하잖아. 그러면 얘는 시립대 써볼 수 있지 않나? 연대 써볼 수 있지 않나? 제가 먼저 권유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무조건 낮게 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합격을 좀 할 만한 데를 써보자는 거지. 그리고 이제 어떤 친구는 올해 좀 많이 아쉬웠던 친구인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보통 연대가 대기과학과가 지구과학보다 좀 더 낮거든요. 논술 점수가. 대기과학과가 거의 이제 제일 마지막 점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엄마가 원서를 대신 써주셨는데 이제 본인은 대기과학과를 저랑 상담을 하고 쓰겠다고 했어요. 근데 엄마가 원서를 넣으실 때 그래도 대기과학과는 좀 너무 취직이 안 되지 않나 해서 지구 시스템으로 넣어버리신 거야. 그리고 거기에서 대기번호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면은 대기번호가 뜬다는 거는요. 붙은 친구랑 정답이 한 줄 차이가 될까 말까예요. 얘 점수가. 그래서 대기과학과로 썼으면은 붙을 수도 있었을 텐데 결국 대기가 안 빠지는 바람에 붙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기가 와서 엄청 힘들어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100%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제가 보는 눈이 좀 나아요. 그래서 나중에 원서는 저랑 다 같이 쓰실 겁니다. 논술 원서는 다 같이 쓰실 거고요. 그때 제가 되게 요구하는 자료가 많을 거예요. 뭐 학종으로는 어느 정도 갈 수 있다고 상담을 받았는지. 저 학종 모릅니다. 전 정시도 잘 몰라요. 그리고 저는 논술만 여러분들이랑 원서를 써볼 건데 그 논술로 원서를 써보기 위해서 너의 정시 점수는 어느 정도 갈 수 있는지 그런 거 어디서 알아보는데요. 나중에 메가스터디에 정시 예측 서비스 이런 거 다 열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이용을 하시고 학종은 이제 담임이랑 상담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제 학원에서 컨설팅을 받으시든지 그런 걸로 이제 결과들을 제가 다 해오라고 할 거예요. 놀랍게도 많은 친구들이 본인의 입시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지 그렇게 닥달을 해도 잘 안 써오십니다. 환장하겠어. 그래서 써올 때까지 닥달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합격한 사람들의 일주일 공부 시간. 보통 합격한 애들이요. 일주일에 따로 공부하는 시간 2시간 정도였다고 해요. 하루에 2시간 아니고요. 일주일에 2시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제 올해는 좀 그런 애가 없어요. 자기 등급을 뛰어넘은 학교에 합격하는 애가 올해는 좀 없는데 이게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좀 있었거든요. 이제 요런 친구들의 특징이 논술을 좀 재밌어서 하는 친구들. 그래서 이거를 딱히 공부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푸는 친구들. 이제 그런 친구들이 조금 등급을 넘어서서 합격하는 경우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논술 문제의 스타일이요. 이게 보통 답을 찾아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답을 찾아내는 것보다는 원리를 좀 파악을 하고 진짜 수학을 공부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거든요. 예, 그래서 논술은 그런 식으로 좀 수업이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아까 그 얘기했던 6개 논술 썼는데 2개는 최저떨 하고 4개 중에 3개 합격한 친구 있죠? 그 친구도 일주일에 2시간 정도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합격 수기에도 보시면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고, 그러면은, 논술을 일단 애들이 왜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지가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이제 보통 남들한테는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요. 애들이 떨어진 애들이 난 최저떨이야 라고 보통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자기 점수가 공개되니까. 알고 보면은 사실 대부분은 최저떨이고 그리고 실제 리그까지 올라가는 친구들이 좀 드물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술을 배우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사실 수능 공부예요. 선생님 그러면은 최저만 맞추면 돼요? 아니죠. 일단 리그에 들어가는 게 수능 공부야. 그리고 논술은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논술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라고 말씀은 안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가끔 이런 친구들이 있어. 자, 논술은요. 보통 기하랑 확통까지 다 들어갑니다. 미적, 기하, 확통 다 들어가고요. 이제 어떤 친구들이 이거를 공부를 하려고 자기는 막 따로 인강을 듣고 따로 막 기하 학원을 다니고 확통 학원을 다니고 막 이러겠대. 전 완전 반대예요. 그 시간에 차라리 탐구를 좀 더 열심히 해서 탐구에서 1등급이라도 더 안정적인 등급으로 올려놓는 게 낫지. 보통 공부하는 양에 비해서 등급이 가장 빨리 오르는 게 탐구니까. 그렇게 하는 게 낫지. 뭐 논술을 위해서 막 외부에서 막 기하를 배우고 확통을 배우고 이거는 저는 완전 반대예요. 그 시간에 차라리 탐구를 공부를 해서 최저를 좀 더 안정적으로 맞춰주시는 게 나아요. 그리고 논술 수업 안에서 기하랑 확통, 미적 다 해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자, 나는 미적을 한 번이라도 한 바퀴는 다 봤다 손 들어보시겠어요?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다 봤다. 예, 여기는 한 반 정도 되시네요. 자, 미적은 언제까지 좀 해오셔야 되냐? 3월까지는 미적을 한 바퀴를 돌려주세요. 그래서 1, 2월 달에는 미적 안 들어가는 수투까지 들어갈 거고 그리고 3월부터는 미적을 같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3월까지는 어느 정도로 돌리셔야 되냐? 센 문제집 아시죠? 센 문제집에 A단계 정도 풀 수 있을 정도로만 하시면 됩니다. B단계도 아니고 C단계도 아니야. 센의 A단계가 얼마나 쉬운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RPM 같은 걸로 공부하신 친구들 왜 맨 앞에 있는 그 기본 문제 있잖아. 그 정도로 그 기본적인 것만 외우고 오시면은 논술 수업 듣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거를 바라지 않아요. 막 여러분들을 갑자기 수학 천재로 제가 만들어드릴 수 없어요. 다만 답안지 작성하는 방법,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수학적 기납법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훈련을 같이 하는 거지. 이제 뭐 갑자기 여러분들 저를 만나서 수학 천재가 되실 겁니다. 아유 천재가 되려면은 수학 언제부터 공부했는데 이미 됐어야지. 그래서 어쨌든 우리의 목표는 정시보다 잘 가는 거를 목표로 할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논술은 또 어떤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오냐? 교과서 내용 증명하시는 문제 진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들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한번 유도해 볼래라고 하면 여기 아마 대부분 못 하실 거예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뭐예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식이죠. ax by 더하기 c 꼴 0이라는 이런 직선이 있고요. 여기에 x0, y0라는 점이 있었어. 그러면은 얘랑 얘 사이의 거리 여러분 공식 어떻게 되죠? 뭐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뭐 절대값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 근데 그거 증명해 보세요라고 하면은 여기 대부분이 손을 못 대십니다. 그게 어디서 나왔냐? 서강대학교에서 냈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서강대학교면은 굉장히 높은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교과서에 있는 거를 그대로 출제를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어요. 서강대학교에서 두 세트의 문제가 나왔는데 50점, 50점이었거든요. 뒤에는 50점짜리 문제가 전부 통계 교과서 처음부터 끝까지 증명하기예요. 그래서 애들이 그 정도로 증명을 잘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통계 배운 친구들 있나? 난 확통 배웠다 손 들어보시겠어요? 그러면 확통 배운 친구들 중에서 이항분포, X가 이항분포 NP를 따라가고 있을 때 왜 평균이 NP가 되고 분산이 NPQ가 되는지 거의 대부분 모르시잖아요. 그냥 외웠잖아. 논술에서는 그런 걸 증명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같이 저랑 외우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160문제가 나오거든요. 이 160문제는 기본적으로 외우고 가시는 겁니다. 근데 한 방에 외우려고 하면 외워지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1년 동안 외울 거예요. 어떻게 외울 거냐? 160문제라고 말씀드렸죠. 자, 160문제. 1월이랑 2월 달에 보통 한 8주 정도의 기간이 나오거든요. 그럼 한 주에 몇 개씩 숙제로 하시면 돼요? 20개씩 하시면 됩니다. 아직 외우지는 않아도 돼요. 그냥 이런 문제가 증명으로 나왔었구나 하고 숙제를 일주일에 20문제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월 달부터는요. 다시 1번으로 돌아가서 일주일에 12문제씩 외우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뭐 긴 것도 있고요. 대부분은 좀 짧아요. 그래서 이렇게 12문제씩 외워서 또 막 돌아가요. 마지막 한 바퀴 더 돌아갈 때는 랜덤으로 출제할 거예요. 범위를 알려준 다음에. 그러면 요거는 그냥 1년 다니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외워서 갈 수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외우실 거고요. 막 논술 시험 당장 눈앞에 닥쳤는데 160문제를 갑자기 외워야 되겠 어떻게 하냐 이거를 못하지. 그래서 우리는 1년 동안 외우면서 갈 거고 그게 요 책입니다. 요게 이제 1년 동안 외우면서 가실 책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외우면서 가실 거고 그리고 이제 요거 외우고 뭐 숙제 체크하고 뭐 질문 받고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일주일에 한 30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